네, 다음 키워드로는 아마존 하울 보겠습니다. 이전에 디미니미스 규정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800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저희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좀 봤었던 게 테무나 쉐인, 여기 나왔던 아마존 하울 등도 있을 텐데 이번 폐지로 인해서 아마존 하울은 이제 미국 내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재고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좀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변화가 시사하는 건 어떤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800 이하 거리가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코너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중심의 초저가 이커머스가 구조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테무라든가 쉐인이나 알리 같은 이 디커머스를 활용한 $800 이하의 어떤 직배송 무관세 요 패턴의 어떤 제조의 이 단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관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것들은 어쨌든 전 세계 제조 공장을 중국에 두고 전 세계의 어떤 공급망을 두는 건데 특히 미국이 중요한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 폐지는 사실 이들 업체가 기존 초저가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류 기지를 아마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멕시코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또는 미국 현지화 모델 전략으로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발 초저가 직구가 아마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이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미국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생겼고 이런 코너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이 코너가 없어지고 지금 하는 창고형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월마트의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략적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직보생 모델이 이제 약화되면서 사실은 국내 유통 구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어쨌든 풀빌먼트 센터라든가 브랜드 인수가 반격의 여지가 생기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쨌든 가격 상승이 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고 글로벌 국가화가 이제 본격화됐던 것들이 약간 자제가 되는 게 아닌가 있고 디지털 무역과 이제 관세 규제의 충돌이 이제 개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테무라든가 쉐인이라든가 요 앱 기반 플랫폼하고 디지털 쇼핑이라든가 요 무관세는 사실 21세기형 약간 무역 모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쇠퇴할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역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주도의 초저가 플랫폼이 이제 종언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내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생태계가 다시 서막을 알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를 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요 미국형에 따라서 아마 좀 관세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유통도 요거에 발맞춰서 좀 빨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마존 하울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 정책의 소비자 가격이나 유통 전략, 그리고 플랫폼 생존까지 모두 바꿀 수 있다라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요. 미국 유통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저가 수입이 됐던 것들이 이제 고정가 제조 판매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옛날에 너무 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만약에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는데 반품을 안 하고 그냥 버리잖아요. 너무 싸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오고 있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미국 내 재고라든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유통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유통에서 필요한 만큼을 받는데 미국은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해서 백화점에 이런 데서 연말에 이제 그거를 창고형 세일을 하는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약간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이제 재고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울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형을 하거나 제3국에서 들어오는 형태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직배송으로 저가형을 한다면 내륙에서 오프라인 판매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소비가 약간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이런 유통 구조는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뭐 재고 회전 속도는 빨라졌다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배송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느려질 것 같고 아마존도 이런 것이 좀 약해질 것 같고 아마존보다는 월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쪽이 좀 코스트코나 이런 쪽이 좀 강해질 것 같은 이런 성격이 될 것 같고 유통 플랫폼도 구조가 재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 모델이 뭐 테무라든가 알리라든가 위시라든 이런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한 중국에서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이것들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면 변화후 모델이라고 하면 국내 어쨌든 물류 생태에서 중심을 하고 배송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면서 이제 재고 기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송을 하는 약간 이런 식의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다품종 소량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재고를 잘 관리하는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소비자들도 약간 바뀔 것 같아요. 뭐 싸면 사보면서 싸서 이제 사본다. 약간 이런 거에도 실패를 감수한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검증된 브랜드 그리고 빠른 배송, 품질 기반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렇게 맞춰서 아마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가 시대는 끝났고 예측 가능한 배송과 품질 기반의 유통 시대가 열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새로운 3.0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AI 물류와 이제 어떤 지역별 창고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소비자 정체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물량으로 하던 시대는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가격보다도 이제는 신뢰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플랫폼들이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